안녕하세요. 오늘은요, GPU 클라우드 서버 중에 하나인 바스트 AI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스트 AI를 뭔가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GPU 클라우드 서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좋은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렴한 만큼, 리눅스를 사실 그대로 그냥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은 하고 싶은데, 내가 리눅스를 또 잘 몰라서, 사용하기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시리즈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간단하게 바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어떻게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저렴하게 GPU 클라우드 서버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GPU를요, 사용을 하려면 그래픽카드를 사야 돼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뭐 4090, 3090, 뭐 이런 걸 살 수 있겠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더라도 이거를 컴퓨터에다 연결도 해야 되고, 발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사실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그 유튜브에다가 뭐 코인 채굴장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관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발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구축하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AWS나 구글, GCP 혹은 Azure 이런 곳에서 마치 리눅스 클라우드 사용하듯이 똑같이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GPU 자원을 빌려서 쓰는 게 초점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클라우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바스트 AI 장점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여기 보이는 호스팅이라는 것도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bast.ai라고 하는 사이트고 호스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구글 GCP라든지 뭐 AWS, 뭐 EC2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리눅스를 사용할 때는 조금은 중앙 집중형적으로 회사가 딱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일부 리눅스 서버를 가상 머신으로 빌려 쓰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중앙 집중형적으로 서버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바스트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4090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309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호스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제공해주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만큼 조금은 불안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할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안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 관련된 문서가 이렇게 있고요. 아무래도 좀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뭐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문서는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보면 링크에 자체적으로 사실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 건데, 이 바스트 AI 쪽 회사에서 대시보드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Map of Host예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지금 바스트 AI의 호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들도 있고 사실 데이터 센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들도 있어요. 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 뭐 이제 RTX 4090이라든지 3090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게임 할 때는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다 호스트에다 등록해 놓으면 돈도 벌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개인이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구축한 GPU 서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놀리기보다는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아시아 쪽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쪽도 많이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이 크고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호스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중앙 집중형적으로 서버를 제공하지 않고요. 많은 호스트들이 각각의 호스트들이 제공을 하는 형태고 가격도 각자 다 달라요. 예,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시장 가격이 결국에 형성되겠지만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는 내가 잠깐 쓸 건데 어차피 잠깐 쓸 거면 그냥 저렴한 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인증된 호스트도 있고 인증이 안 된 호스트 머신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인증된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좋겠죠.
그만큼 가격이 조금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당 0.2달러, 뭐 0.4달러, 뭐 요 정도들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픽 카드를 또 뭐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가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TX 4090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시장 가격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에 맡겨서 많은 호스트들이 자기네가 쓰고 있는 GPU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다리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죠. 네, 바스트 AI 같은 경우에 중앙 집중형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GPU 컴페어 쪽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좀 길게 보더라도 사실 통계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자료는 뭐냐면요. 이 4090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다른 GPU 그래픽 카드들도 당연히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게 409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수요도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뭐 학교나 뭐 연구소에서 어떤 테스트라든지 그 기계 학습, 머신러닝 이런 거를 하면서도 쓸 수도 있겠고요. 안 그러면은 코인 채굴 같은 거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들로 GPU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스태트를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3090이나 4090에 대해서 시간당 가격이라든지 뭐 수요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도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를 조금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바트 AI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GPU 클라우드 서버는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뭐 네이버가 됐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든 뭐 이제 구글이 됐든 여러 군데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적이 아니라 여러 호스트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조금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도 정도에 여기 창업한 기업인데, 최근 한 3년 사이 기준으로 해서 계속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PU 자원들을 이제 개인, 연구소 아니면은 작은 회사들이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조금 타겟팅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콘솔이라는 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GPU들이 쭉 나와요.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AWS에서 EC2 같은 거 할당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SSC를 접속해서 리눅스 하나를 쓸 수 있죠. 그쵸? 여기에 CPU, 메모리 이런 자원들이 할당이 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스펙이 높으면 가격이 좀 비싸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다시 똑같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뭐 AWS처럼 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좀 저렴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인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 나오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신뢰도 부분 나옵니다. 나머지 뭐 메모리라든지 어떤 스토리지, 공간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지금은 소개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실제로 써보는 실습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인증이 됐냐, 아니냐, 그리고 또 신뢰도 부분, 그리고 또 가격,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4090 하나만 껴져 있는 리눅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4090이 두 개가 껴져 있는 리눅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SSC로 터미널로 접속해서 리눅스 하나가 뚝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간당 가격으로 적혀져 있는데 하루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요, 이제 지구 전체가 아니라 뭐 아시아를 기준으로도 필터링을 해서 이제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소팅 부분 중에서도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좀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각각의 호스트들마다 가격 설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나는 너무 좋은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뭐 4090을 기준으로만 볼 거야 라는 식으로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90 기준으로 해서 저렴한 걸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0.2달러를 기준으로 사용도 가능한 거죠. 시간당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거를 뭐 0.2달러 뭐 요 정도로 내내 쓰게 된다. 뭐 이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한 달 내내 뭐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가격이 설정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은 뭐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그때그때 쓰다가 이제 멈추고 막 이렇게 한다면 한 20만 원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40만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고 가격마다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날짜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저렴하게 4090 하나를 돌렸을 때 대충 그 정도 가격대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당연히 하루만 쓰고 그냥 더 이상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버리파이어 대신에 밑에 보이는 unverify에서 인증이 안 된 걸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증이 안 됐으면 전 불안해서 못 쓰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이는 밑에 보이는 신뢰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낮아요. 대신에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쓸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불안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신뢰도가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가 중단된다던가 컴퓨터가 꺼진다던가 여러 가지 그랬을 때는 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조금은 가성비 있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내가 공부 목적으로, 뭐 연구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다양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서 좀 소개를 좀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이랑 비교해도 약간은 사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스택을 파이토치 같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쿠다 버전에 따라서 설치된 세팅, 아니면은 뭐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세팅된 채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SSH 접속해서 리눅스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바트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요거를 좀 시리즈로 해서 1부, 2부, 3부, 4부 해서 실제로 파이토치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뭐 간단하게 코인 채굴, 뭐 이거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블록체인의 어떤 유통과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사실 채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마이닝이라는 과정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뭔가 코인에 대해서 특정 코인을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이제 리눅스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좀 드려보고요. 다음 2부에서는 실제로 한번 파이토치 됐든 텐서플로우 됐든 예제를 한번 돌려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GPU 리눅스 안에 들어가서 명령어도 한번 입력해 보면서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